자, 지금부터 제1회 에메르송 방출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에메르송, 당신은 토트넘의 오른쪽 수비 불안을 유도하고 형편없는 크로스로 공격의 흐름을 깨뜨린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소립니까? 무슨 소리긴 새끼야. 솔직히 그것뿐만 아니라 허구한 날 인서타만 붙들고 있는 것부터 하라는 훈련은 안 하고 염색이나 하고 앉아있으니 어허 원고, 경기력만 얘기하세요. 경기력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소개부터 하자면 에메르송 방출 재판을 신청한 원고 해리 케인입니다. 에메르송의 애매한 경기력으로 인해 공격부터 수비까지 많은 피해를 봤다는 것은 회장님, 아니 판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4위를 넘어 우승을 노려야 하는 토트넘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기 전에 에메르송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대로 방출당하기엔 저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도어티가 부상으로 시즌아웃을 당했을 당시 누가 그 자리를 대체했습니까? 솔직히 제가 잘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1인분 정도는 해내면서 팀의 4위 안착에 힘쓰지 않았습니까? 1인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솔직히 프리미어리그의 빠른 템포에도 적응하지 못했고 브라질 선수치고는 투박한 발밑 때문에 턴오버만 거듭했잖아. 경기장에 서 있기만 했다고 1인분을 해낸 줄 알아? 그래도 후반기 들어 수비에만 집중하면서 수비는 큰 실수 없이 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다 내 녀석 뒤에 로메로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산체스가 있었을 때도 나름대로 선방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경합은 제대로 막은 적이 없잖아. 어디 살라나 스털링도 아닌 펠리스의 자아를 상대로도 버거워 보이던데 무슨 경쟁팀의 수비수로선 실격 아니야? 솔직히 핑계로 들리실 수 있지만 자아도 보통이 아니었으며 당시엔 빠른 템포를 따라가기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마쳤고 콤보직에서 수비 특강도 해주고 계시니 다음 시즌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다음 시즌은 씨발 수비가 조금 나아졌다 해도 윙백 전술을 구사하는 우리 팀에겐 크로스도 못 올리는 수비수는 필요 없다. 세계 최고 수준의 헤더를 갖춘 나 해리 케인과 세컨볼 상황에서 완벽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흥민이를 데리고도 윙백이 크로스를 못 올려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 녀석이야말로 토트넘을 망치고 있는 주범이란 얘기지. 확실히 문제가 많아 보이긴 하군요. 하지만 왼쪽에 크로스장인 페리시치가 합류했으니 오른쪽은 수비에만 집중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을 한쪽으로만 전개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마치 치킨을 시켰는데 닭다리가 하나뿐인 거나 다름없다고요? 닭다리가 하나라면 더 이상 들어볼 것도 없군요. 피고에게 임대 1년과 방출료의 2년을 당장 방출시켜도 모자란 마당에 임대가 웬 말입니까? 그렇다고 나이도 어린 바르셀로나 출신 선수를 팔아버렸다가 다른 팀에서 떡상이라도 하면 어떡합니까? 이 녀석은 절대 떡상 같은 걸 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라고요. 전 그렇게 불안하시면 녀석과 함께 오른쪽에서 뛰어온 모우라를 증인으로 신청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증인 모우라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리피어, 오리에, 도어티 등등 수많은 수비들과 호흡을 맞춰온 토트넘 오른쪽의 상징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증인이 오른쪽에서 함께 뛰어온 입장으로서 에메르송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장점이 없는 게 단점입니다. 뭐라고요? 아무래도 윙백의 꽃은 크로스 아니겠습니까? 저의 현란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유인한 다음 에메르송에게 크로스를 올리라고 건네줄 경우 10번 중에 9번은 형편없는 크로스를 올려 대더군요. 많은 윙백들을 겪어왔지만 이 정도로 못 올리는 녀석은 처음입니다. 거기다가 수비 능력 역시 평범한 수준에 불과하니 별다른 장점도 없는 반쪽짜리 선수인 거죠. 진짜 반쪽짜리 선수는 모우라 선배 아니십니까? 뭐라고? 솔직히 제 크로스가 형편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 크로스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건 전부 모우라 선배 때문이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캣똥 같은 크로스가 나 때문이었다니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선배가 드리블을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다만 할 줄 아는 거라곤 실컷 드리블하다가 막히면 저한테 넘겨주는 것 뿐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이 크로스밖에 더 있겠습니까? 크로스를 못 올린 건 에메르송 넣으면서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제가 크로스 못 올리는 거 뻔히 아시면서 굳이 그렇게 주셔야 했었냐고요? 윙백이면 크로스는 기본으로 잘해야지. 그럼 어째서 선배가 벤치로 밀려나신 뒤로 제 경기력이 올라갔을까요? 그거야 뭐 어디서 장우라도 먹고 왔나 보지. 배급들끼리 그만 싸우고 에메르송 너의 주장을 뒷받침해줄 변호인이라도 불러오던가.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습니다. 저기 판사님, 또 다른 오른쪽 공격수 클루셉스키를 변호인으로 신청합니다. 좋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발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우라 선배는 넘어선 지 오래이며 누구를 데려와도 토트넘의 오른쪽은 내 차지다. 나이에 비해 잘하는 스키 클루셉스키입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에메르송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굳이 방출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째서죠? 앞서 말했듯 모우라 선배와 함께 뛰었을 땐 에메르송의 선택지는 크로스뿐이었었죠. 하지만 제가 팀에 합류한 뒤로 제가 크로스를 도맡아 하고 에메르송은 연계와 수비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분에 우측 수비는 탄탄해지고 중원도 에메르송의 커버로 한층 더 안정적으로 변했으며 전 마음 놓고 깊숙이 올라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 팀이 4백이었다면 몰라도 3백의 윙백을 쓰고 있잖아. 수비를 엄청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은 빵점짜리 선수를 굳이 윙백으로 써야겠어? 그렇다고 더 나은 선수를 데려올 입장도 아니잖아요. 네가 아직 모르나 본데 회장님께서 곧 스펜스를 그래 봤자 2부 출신 아니었으니까? 거긴 1부에서 맨날 꼴찌만 하는 노리치가 밥 먹듯이 우승하는 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승격팀의 핵심 선수라면 에메르송보단 낫지 않겠냐고? 에메르송도 라리가에선 나쁘지 않은 선수였습니다. 그것도 바르셀로나에서 말이죠. 그럼 라리가로 돌아가라 그래. 굳이 욕먹으면서까지 남아있을 필요가 있어? 그러는 선배야말로 리그왕으로 돌아가시지 그럽니까? 아, 지금의 팔이라면 벤치에도 자리가 없으시려나?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무튼 스펜스가 잘할지 못할지도 모르는 거고 도어티 선배가 언제 또 다칠지 모르는 건데 어디 뭐 쿠쿠렐라 하이제킹이라도 하실 게 아니라면 저라도 남겨놓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치만 실력이 애매해도 너무 애매하잖아. 크로스는 포기한다 쳐도 뭐 하나 장점이 있어야 말이지. 다른 윙백들이 죄다 줄줄이 부상으로 질려 나갈 때 전 끝까지 살아남아 있던 거 아시죠? 튼튼하고 어린데다 점점 더 발전하고 있으니 어떻게 딱 1년만 더 지켜봐 주시면 1년 뒤면 나도 30이거든? 30이 넘도록 우승 못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자자, 이렇게 싸운다고 결판이 나겠습니까? 오늘도 역시 선택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맡겨야죠. 먼저 크로스는 거의 배우지 않은 거나 다름없는 수준에 수비도 평범한 선수를 뭐하러 남겨놓냐, 당장 팔아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스펜스 데려와봤자 제2의 에메르송이다, 어차피 주전은 도어티로 쓰면 되니까 탑클래스 데려올 거 아니면 에메르송 키워보자 라고 생각하시나요? 토트넘에서 가장 애매한 선수 에메르송에 대한 구독자 여러분의 선택은? 자, 지금부터 제1회 은돈벨레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은돈벨레. 피고는 950억의 이적료를 한순간에 증발시켜버린 죄와 매주 3억이 넘는 주급을 횡령한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무슨 소립니까? 950억의 이적료는 제가 아닌 리옹이 받아간 거고요. 주급 3억 역시 횡령이 아닌 세금까지 떼면서 정당하게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피고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이 당연하죠. 정정당당하게 이적해왔고 정정당당하게 주급을 받고 있는 선수로서 제가 왜 이런 자리에 서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 알겠습니다. 다만 오늘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인 거 알고 계시죠? 배심원들의 투표에 따라 피고의 유무죄가 결정날 겁니다. 배심원 투표라뇨? 그럼 배심원은 누가 하는데요? 그야 당연히 반스 구독자 여러분께서 하시죠. 아이 구독자 여러분이라면 저한테 불리할 것 같은데 그 얼마 전 방출 투표에서도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고요. 그럼 오늘 재판을 진행해줄 검사와 변호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나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검사는 당연히 저일 거라 예상하고 계셨을 겁니다. 피고의 유죄를 밝힐 수만 있다면 비속어는 물론 유도신문도 마다하지 않겠다. 세계 최초의 씨발은 검사 해리 케인입니다. 좋댔다 씨발. 그래도 케인 선배가 검사라면 변호사로 흥민이 형이 나와주겠지? 자, 다음은 변호사 나와주세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은돈벨레의 변호를 맡은 국선 변호사 쿨루셉스키입니다. 아니 판사님, 쿨루셉스키는 저랑 같이 뛰어본 적도 없는데 변호를 어떻게 합니까? 피고를 변호해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급한 대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작에 인맥관리 좀 해두시지 그랬습니까? 뭐 그래도 최대한 열심히 변호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죠, 돌돔 중자씨. 돌돔 중자가 아니라 은돔벨레입니다. 아이 재판장님, 제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변호를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은 잘 몰라도 그쪽이 어떤 선수였는지는 익히 들어왔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방출료에 받아들일 테니 저만 믿고 계시라니까요. 자, 그럼 해리 케인 검사부터 피고 신문을 시작해 주시죠. 이봐 은돈벌레, 아니 피고가 토트넘으로 이적했던 게 언제였죠? 2019-20 시즌이 개막하기 전 대표팀 동료인 무사시소쿠 선수의 강력 추천으로 리옹을 떠나 토트넘에 합류했습니다. 하여간 그 시소 코발 새끼 마지막까지 쓸데없는 짓만 하고 떠났구먼. 뭐라고요? 아무튼 피고가 토트넘에 합류한 뒤로 이적료 950억에 걸맞은 활약을 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 이적료가 비쌌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니엘 레비 회장님의 오버페이였던 거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950억어치 활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뭐 막상 이적을 하고 나니 아, 내가 괜히 1000억짜리 선수였던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나 터치 하나만큼은 그야말로 순두부가 따로 없는. 순두부는 씨발 취두부 터치였겠죠? 어허 검사, 방금 그 발언 취두부에 대한 모욕입니다. 아무튼 시즌 개막과 동시에 아스톤 빌라전에서 데뷔전 데뷔골을 넣기도 했으며 그 뒤로 잦은 부상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출전하지 못했으나 나올 때마다 번뜩이는 모습은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보세요 피고, 19-20 시즌 리그 21경기 2골 2도움, 20-21 시즌 리그 33경기 3골 2도움. 이게 당신의 성적인데 도대체 어디가 번뜩였다는 거죠? 제가 공격수도 아니고 골과 도움만
수준으로 평가하기에는 조금. 아무리 당신이 미드필더라 해도 이게 950억을 주고 영입한 선수의 성적입니까? 심지어 당신은 공격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위치인데 최소한 도움이라도 많았어야죠. 이 있습니다. 검사님께선 첼시의 미드필더 조르지뉴 선수를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조르지뉴는 무슨? 예, 뭐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어쨌다는 겁니까? 발롱도르 3위에 빛나는 조르지뉴 선수도 페널티킥을 제외하면 공격 스탯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첼시의 챔스 우승 주역으로 손꼽히는데 이건 검사님께서 미드필더의 역할을 조르지뉴는 3선, 은돔벨레는 2선 위치부터 다르다는 거 모르십니까? 뭐 위치상으론 피고가 조금 더 위에 있을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모두 중앙에서 당신 피고랑 같이 경기를 뛰어본 적 없죠? 아이 물론 없긴 하지만 그럼 피고의 경기를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건 있습니다. 뭐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하이라이트 같은 피고의 하이라이트 영상이 몇 개나 있던가요? 뭐 생각보다 많진 않았지만 3개였던가? 아니지 리옹 임대 시절까지 포함하면 4개 있었습니다. 4개. 그 4개의 영상이 지난 3년간 피고가 보여준 유일한 활약입니다. 같이 뛰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저 새끼가 얼마나 쓸모없는 선수인지 말이죠. 이보세요 검사, 아무리 피고가 방출을 당할 만한 큰 죄를 저질렀다 해도 이 새끼 저 새끼 같은 비속어는 삼가주세요. 저 새끼한테는 새끼란 말도 아깝습니다. 마음 같아선 그냥 어허 거기까지만 하라니까요. 실례지만 검사님께서는 트로피가 있으십니까? 아 물론 아우디컵을 제외하고요. 지금 알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씨발 저 무관입니다. 그게 어째서요? 득점왕만 3차례나 차지한 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해리케인 검사님, 혹시 검사님께서 오랜 무관을 탓할 것이 필요해서 피고에게 덮어 씌우려는 거 아니십니까?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제가 알기로 피고 은돔벨레 선수는 높은 수준의 테크닉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멘탈이 약한 편이라 본인의 장점을 발휘하려면 동료들의 격려가 필요한 스타일이죠. 검사님께서 그동안 피고에게 쏘아붙인 잔소리들이 피고의 기량을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참나 변호사님께선 미드필더가 테크닉만 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테크닉만 가지고 경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 피고 같은 경우는 중앙 미드필더니까 완급 조절은 물론 수비 가담까지도 필요하겠죠. 패스나 탈압박이 넘사벽인 것도 아니면서 태클이나 가로채기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중앙 미드필더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 옆에 있는 선수가 바로 그런 선수입니다. 경기당 평균 가로채기는 공격수보다 못한 수준에 뭐가 그렇게 귀찮은지 태클은 시도조차 안 하죠. 장점이라는 테크닉도 1년에 한두 번 보여줄까 말까 안되다 게을러 터져서 활동량은 개판인 선수한테 팀의 부주장으로서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습니까? 뭐라고요? 피고 이게 사실입니까? 미드필더가 패스만 잘하면 됐지 수비까지 해야 합니까? 패스도 그렇게까지 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전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라고요. 공격형이 뭔 뜻인지 몰라요? 피고는 미드필더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저기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변호를 포기해도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갱생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요? 재판장님 보셨습니까? 피고의 높은 이적료 때문에 방출을 망설이고 계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게 좋으실 겁니다. 저 새끼는 어디 조기 축구회에 가서도 수비 안 한다고 욕먹을 놈이라고요? 아이 그치만 950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존경하는 재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피고를 임대하겠다는 구단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어디에요? 어떤 정신나간 구단이 은돔벨레를 데려가겠다는 거죠? 한강가를 임대하고자 했던 AC 밀란에서 은돔벨레까지 데려가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세상에 어떤 언론사에서 나온 소식이죠? 보도가 되었던 곳은 샘플의 밀란으로 공신력은 그다지 높지 않아도 AC 밀란 전문인 만큼 아주 헛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이지 다행이군요. 토트넘의 골칫덩어리였던 피고를 1년이라도 맡아준다면 혹시 모르죠? 부활이라도 해서 우리에게 이적료를 안겨줄지도. AC 밀란이 순순히 데려가겠습니까? 주급의 대부분을 우리더러 감당하라 그러겠죠? 그래도 한 1년치 주급만 보조해준다면 500억 정도는 받으면서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에휴 씨발 피고가 토트넘의 높은 이적료를 안겨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요? 일주일에 3억씩 주는 것도 아까워 죽겠으니까 당장에 방출시키란 말입니다. 에휴 아무리 봐도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그렇다고 공짜로 보내긴 아깝고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의 클럽 레코드 무려 950억의 이적료를 자랑하는 피고 은돔벨레 주급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당장에 방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임대든 잔류든 어떻게든 살려서 이적료의 원금 회수라도 아니 이적료의 절반 아니 그 반의 반이라도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제1회 윙크스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윙크스
피고는 2014년 토트넘과 프로 계약을 한 뒤로 8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죄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조금 부진했던 건 맞지만 단 한 차례의 활약도 없었다뇨.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뭐 가끔 한 번씩은 잘했다 해도 8년이에요 8년. 8년 동안 8번의 활약을 펼쳤다는 소리입니다. 마침 제 등번호도 8번이니 8번이면 충분히. 지금 농담하는 거로 보이세요? 에휴, 솔직히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같이 모자란 선수를 기용해주신 감독님들께도 죄송하고요. 하지만 갈 때 가더라도 그동안 받았던 주급값은 하고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딱 1년만 더 믿어봐 주시면. 그렇게 미안하면 그냥 빨리 꺼지세요. 뭐라고요? 포스터와 스펜스를 영입하면서 그동안 당신을 지켜주던 홈그로운도 이제 소용이 없어진 거 알죠? 그치만 벤 데이비스나 도어티 선배는 잼스 홈그로운을 적용받지 못하며 팀그로운도 4명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결국 쌍그로운을 보유한 제가 팀그로운은 이제 당신이 없어도 충분하고요. 챔스 홈그로운 역시 한자리가 빈다 해도 비싼 주급을 주고 당신을 쓸 바엔 차라리 유망주를. 어허 검사, 신문을 할 거면 정식으로 소개부터 하고 나서. 지금 이적 시장이 닫히게 생겼는데 소개가 중요합니까? 한 달 안에 저 새끼를 팔지 못하면 재판이고 뭐고 다 헛수고라고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요. 하지만 검사야 당연히 개인 선수가 한다 해도 변호사는 누가 합니까? 피고를 변호해줄 선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으면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이름이 같은 로메로 선수가. 싫습니다. 뭐라고요? 산체스나 다이어라면 모를까? 제가 왜 저 새끼까지 변호를 해야 합니까? 그야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라멜라 역삼역? 아니 라멜라 선수가 여긴 어쩐 일이죠? 아이 그게 한국에 갔다가 세비야행 비행기를 탔어야 했는데 저도 모르게 습관처럼 토트넘행 비행기를 타는 바람에 가 아니라 제 오랜 친구 윙크스를 변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치만 라멜라 선수는 토트넘 소속도 아니잖아요. 지금은 비록 소속이 다르지만 피고와 저는 한때 같이 벤치를 달궜던 전우 사이입니다. 벤치 선수 해방군 총사령관 에릭 라멜라, 재판장님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피고 윙크스를 변호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토트넘 선수 중에선 아무도 안 할 것 같으니 라멜라 선수에게 맡기도록 하고 검사부터 피고를 신문해 주시죠. 이보세요 피고, 그동안 토트넘이 당신을 방출시키지 못했던 건 그놈의 홈그로운 때문이었던 거 아시죠? 이제 당신이 갖고 있던 유일한 장점마저 필요 없어진 마당에 남겨놓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도 교체 카드가 5장으로 늘어났으니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위한. 다른 포지션이라면 몰라도 피고가 위치한 3선엔 스킵과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와 비수마까지 쟁쟁한 선수들이 4명이나 있어요. 피고가 경기에 나오려면 교체 카드가 10장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스킵은 개막도 하기 전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3명의 미드필더가 있긴 하지만 리그와 챔스, FA컵과 카라바오컵까지 소화하려면 제가 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피고가 해야 할 일이 2가지 있긴 하군요. 2가지라뇨? 뭐 한 가지는 모라와 함께 시간을 끄는 것일 테고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하브리그와의 컵 경기 정도는 제가. 뭔 개소리예요? 첫 번째는 빨리 꺼져주면서 비수마에게 8번을 넘겨주는 거고, 두 번째는 푼돈이라도 좋으니 팀에 이적료를 안겨주는 겁니다. 이 있습니다. 검사님이야 팀의 에이스로 활동 중이시니 공감하기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벤치로 밀려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매일 똑같은 훈련을 하고 있지만 선발이 되는 선수들은 정해져 있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의 차이는 줄어들지 않죠. 그러다 결국 벤치 명단에서도 사라지면서 임대와 방출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검사님께서 그 서러움을 알긴 하시냐고요? 모르는데요? 아이 뭐 모르신다면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이상입니다. 아니 변호를 하실 거면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러게 축구 좀 제대로 하시지 그랬습니까? 하지만 벤치 선수 해방군 총사령관으로서 이대로 물러날 순 없는 법. 제가 어떻게든 해방시켜 드릴 테니 저만 믿고 계십시오. 저도 뭐 마음 같아선 피고를 내쫓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키워낸 선수니까요. 그렇죠. 솔직히 검사님 거죠. 탄강가와 스킬까지 토트넘의 선골 뉴스끼린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학연 지연도 서로에게 도움이 될 때 필요한 거 아시죠? 제가 피고를 위해 많은 골을 넣어줄 동안 피고가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래도 매번 잘했다고 칭찬은 해줬던 것 같은데. 콘테 감독님께서 부임하신 뒤 FA컵 64강 모컴비전에서 환상적인 프리킥을 넣으시길래 아니 저 새끼가 살아났다고? 역시 콤보지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는 역시라고 그게 전부였죠. 에이 그래도 가끔은 교체로 출전해서 우리 팀이 아닌 상대팀에게 기회를 제공했었죠. 피지컬이 개판이라서 압박도 못해, 드리블이 개판이라서 탈압박도 못해, 거기다가 미드필더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패스까지 개판이잖아요. 도대체 잘하는 게 있긴 합니까? 그래도 얼굴은 제법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참나 저 얼굴이 잘생겼다고요? 솔직히 저런 얼굴보다 라이언 고슬링을 빼다 박은 저 같은 얼굴이. 어허 검사, 방금 그 발언은 기각하겠습니다. 아무튼 얼굴이 잘생겼으면 뭐합니까? 실력이 개똥만큼이라도 있어야 유니폼이라도 팔리죠.
패스 빵점, 패스미스 만점, 드리블 빵점, 턴오버 만점, 태클 빵점, 자빠지기 만점, 헤딩 마이너스 만점. 거기까지만 하시죠. 저도 솔직히 제가 못한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서 팀을 떠나려고까지 해봤다고요.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이런저런 구단의 역제의도 건네봤지만 어느 팀에서도 데려가지 않겠다는 걸 어떡합니까? 2부 리그에도 연락해봤습니까? 뭐라고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분은 조금... 실력이 없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해야죠. 토트넘은 피고를 키워낸 정이라도 있으니 데리고 있어 준 거지. 다른 팀 입장에선 메리트가 뭐가 있어요? 그야 아무래도 홈그로운 옵션과 잘생긴 외모? 이런 씨발 프리미어리그가 로 보입니까? 별 시덥지도 않은 홈그로운 하나 믿고 8년간 일부에서 살아남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요. 아이 그치만 이분은 가고 싶지 않은데. 이보세요 변호사님, 변호를 하러 오셨으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요. 제가 변호사이기 이전에 벤치 선수 해방군 총사령관인 거 아시죠? 그게 어쨌다는 겁니까? 벤치 선수에게 있어 해방은 임대와 이적 그리고 방출입니다. 그중 가장 큰 해방감을 자랑하는 방출에 가까워졌으니 오늘 재판은 성공이라 봐야겠군요. 아니 뭐 이딴 변호사가 다 있어? 그럼 피고는 뭐 그딴 미드필더가 다 있습니까? 솔직히 돈 받고 파는 것도 미안할 지경이니까 이제 그만 방출로서 지난 8년간의 죄값을 치르세요. 자자, 어느 정도 신문이 마무리된 것 같으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물어볼, 오늘은 뭐 물어볼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봐 피고 윙크스, 어디라도 좋으니 이정료도 필요 없으니 지금 당장 내 팀에서 나가! 그럼 지금부터 토트넘의 주장이자 주전 골키퍼로 뛰고 있는 위고 요리스에 대한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요리스. 피고는 최근 들어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며 팀을 위기에서 구하긴커녕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 회장님, 제 나이가 벌써 36살입니다. 솔직히 제 나이치고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방출 재판이 웬 말입니까? 우리 토트넘은 나이니 사정이니 봐줄 만큼 넉넉한 클럽이 아닙니다. 그러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팀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승리는커녕 패배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까? 제가 토트넘에 온 지도 벌써 11년째입니다. 수많은 빅클럽들의 구애를 뿌리치고 토트넘을 선택해 11년간 골문을 지켜낸 대가가 우승이 아닌 방출인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허,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니까요. 최근 들어 잠자리도 먹지 않는 채 평범 이하의 기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고요? 잠자리의 섭취 여부를 떠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니까요. 비록 전성기 활약에 비해 조금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조금 부족은 씨발? 이거 아무래도 제가 나서야겠군요. 반갑습니다. 피고의 신문을 위해서라면 육두 문자도 서슴지 않는 세계 최초의 시발행 검사 해리 케인입니다. 아니 케인 너까지 이러기야? 지금 저희는 주장과 부주장이 아닌 검사와 피고의 신분입니다. 존댓말을 하지 않을 시 즉각 방출형을 구형할 테니 어디 한번 계속해 보시죠. 솔직히 저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진작에 후계자를 영입했더라면 녀석의 경쟁자이자 선생으로 활동하다가 자연스럽게 물러났을 겁니다. 애초에 대체자는 바라지도 않았으나 후계자조차 영입해주지 않으셨으면서 팀을 토트넘으로 선택하셨으면 그 정도 각오는 당연히 해야 했던 거 아니십니까? 정작 부강이 절실한 포지션도 어지간해선 영입을 하지 않는 팀인데 1년에 몇 번 나올까 말까한 후보 골키퍼를 비싸게 주고 데려온다면 그게 맨시티지 토트넘이겠습니까? 적어도 우승할 생각이 있는 팀이라면 데려왔어야죠. 저 역시 나이를 먹는 사람이고 나이가 들면 기량이 떨어지는 건 세상의 이치라는 거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나이는 드시지 말고 잠자리만 드셨어야죠. 아니 지금 그걸 말이라고? 제 나이가 이제 곧 40살입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렸던 호날두조차도 3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기량이 반토막 났다는 거 아시죠? 이 나이 먹대로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요? 없긴 뭐가 없어요. 피고보다 고작 6개월 어린 리오넬 메시는 얼마 전 아르헨티나의 월드컵 우승을 견인했으며 AC 밀란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진짜 40살이라는 나이로 팀의 리그 우승을 안겨주었습니다. 솔직히 그 양반들이 괴물인 거지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월드컵 우승을 차지했던 골키퍼를 나이가 들어 기량이 떨어졌다고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건 솔직히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뭐 나이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북런던 더비에서의 자책골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고작 한 살 더 먹었다고 그 정도 볼도 처리하지 못하다니 설마 떡국을 한 10그릇 드시면서 한 번에 10살을 추가하신 건 아니겠죠? 아이 그건 솔직히 저의 판단 미스가 있었으나 마치 손바닥에 기름이라도 발라놓은 듯 골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던데 혹시 경기 전에 골키퍼 장갑 끼고 김밥이라도 말고 오신 겁니까? 김밥은 무슨? 물론 저답지 못한 볼 처리로 선제골을 내어주었지만 그 뒤로 몇 차례의 선방을 보여주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는 거 아시죠? 솔직히 제가 없었더라면 두 골이 뭐야 최소 4골 이상 내어주면서 완벽하게 무너졌을 겁니다. 슈팅 몇 번 막았다 해서 자책골의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원정 경기에서 모든 슈팅을 막아냈던 아스날의 램세일, 그 정도 선방은 보여줘야 비로소 무죄 골키퍼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램세일 앞에는 마갈량스와 살리바가 있고 제 앞에는 다이어와 랑글레가 있다는 거 아시죠? 위기 상황만 2배 이상 만들어내며 하라는 수비는 안 하고 제 시야를 방해하고 앉았는데 로메로만 쏙 빼놓고 얘기하신 게 살짝 수상하지만 수비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형편없는 수비라인만큼이나 피고의 형편없는 빌드업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죠? 제 발밑이 좋지 못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빌드업 능력이 골키퍼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 축구에서는 필수 요소라는 거 모르십니까? 그것 때문에 피고가 전성기 시절 수준급의 선방을 보여주었음에도 항상 저평가를 당해왔던 거라고요. 그렇다고 10점짜리 빌드업을 20점으로 키워봤자 뭐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차라리 선방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적어도 골킥만큼은 정확하게 찾았어야죠. 오래전부터 피고는 세모발이란 별명을 갖고 계실 만큼 부정확한 골킥을 보여줬습니다. 안 그래도 공격 기회가 적은 토트넘에서 피고의 골킥이 상대 스로인으로 이어질 때 최전방에 있던 저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야 뭐 속으로 이런 씨발을 외치고 계셨겠죠. 뿐만 아니라 피고는 오른발을 쓰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 마냥 극단적인 왼발잡이죠. 상대의 슈팅은 물론 수비들의 백패스도 오른발로 처리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굳이 왼발을 고집하다가 엉뚱한 대로 날려먹은 게 어디 한두 번이어야 말이죠. 세모발부터 짝다리까지 제 발밑이 부족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방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옹에서 2번의 컵대회 우승, 프랑스에선 월드컵 우승까지 해내셨죠. 근데 왜 토트넘에선 단 한 차례도 우승하지 못하신 거죠? 그게 피고의 가장 큰 죄라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그건 제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고가 토트넘의 주장이신데 어떻게 잘못이 없습니까? 아무리 수비가 개판이고 아무리 전술이 뒤떨어져도 단 한 골도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이보세요 검사 양반, 그건 솔직히 야신을 데려온다 해도. 어찌됐든 가장 큰 장점이었던 선방 역시 이제 세계 최고는커녕 리그에서도 평범한 수준이 돼버렸는데 아무리 여기가 우승과는 거리가 있는 토트넘이라 할지언정 피고는 이제 그만 물러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자, 이제 그만 신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께서는 피고의 방출을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뭐 그렇다고 이번 겨울에 쫓아냈다간 유로파도 힘들어질 테니 시즌이 끝나고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피고 요리스의 방출과 새로운 골키퍼의 영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도 방출까지 너무 심하지 않겠습니까? 피고의 나이가 적지 않은 관계로 이적료를 챙기기도 어려운데다 주전이 아닌 후보라면 피고만한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 그야 당연히 피고만 쫓아내면 제가 주장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사가 토트넘과 재계약만 해주신다면 주장 자리는 무조건. 이런 씨발, 차라리 이적을 해서 우승을 하고 말지 고작 주장 정도로 재계약을 하겠습니까? 주장뿐만 아니라 주급까지 넉넉하게 드린다니까요. 아무튼 피고 요리스의 최후의 변론을 들어본 뒤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고 요리스 변론해주세요. 누구보다 토트넘을 사랑하시는 토트넘 팬 여러분께 묻습니다. 솔직히 절 쫓아낸다고 해도 데려올 골키퍼가 있긴 할까요? 픽포드부터 오블라까지 쟁쟁한 후보들을 나열하며 행복 회로를 굴리고 계실 거라 생각하지만 우리 토트넘은 돈도 없고 가오도 없는 팀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어중간한 골키퍼를 영입할 돈으로 차라리 수비수를 데려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방출 반대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피고 세모발의 방출 재판을 마치겠으며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때는 월드클래스 골키퍼였지만 현재는 눈에 띄게 기량이 떨어져버린 토트넘의 수문장 위고 요리스, 정말 이대로 토트넘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빈자리는 어떤 선수로 메꾸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토트넘의 에이스 손흥민 선수의 벤치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째서 방출 재판이 아닌 벤치 재판인지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며 먼저 피고 손흥민. 피고는 현재 지난 시즌 득점왕 선수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득점만 따지고 보면 지난 시즌에 비해 절반도 넣지 못하고 있긴 합니다. 도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일 선발로 나오고 계신데 벤치로 밀려나지 않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원래 축구라는 건 스탯이 전부가 아니며 현재 토트넘에서 저보다 뛰어난 윙어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 할지언정 결국 성적으로 평가받는 게 프로 무대라는 거 아시죠? 더군다나 클루셉스키와 히샬리송 선수가 부상해서 복귀했는데 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고 벤치로 물러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의 포지션이 왼쪽 윙어인 반면 쿨루셉스키는 오른쪽 윙어입니다. 히샬리송 역시 측면보다는 전방에서 위협적인 선수기에 누가 복귀하든 누구를 영입하든 간에 왼쪽 윙어만큼은 닥치고 손흥민을 써야 한다는 말입니까? 닥치고 쓰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저조한 득점은 제 폼이 떨어진 탓도 있긴 하지만 팀 전술의 문제도 있으며 솔직히 득점은 저보다 케인의 역할이라 할 수 있기에 뭐라고요? 피고는 저와 달리 득점력이 강점인 윙어 아니었나요? 지난 시즌 득점왕은 물론 그 전에도 매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며 팀 득점의 상당한 부분을 책임지셔놓고 이제 와서 골잡이는 케인이니까 나는 골까지 넣을 책임이 없다고요? 아니 쿨루셉스키나 히샬리송이라면 모를까 어째서 모우라씨가 검사인 겁니까? 실력은 그 녀석들이 위일지 몰라도 신문만큼은 제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죠. 아무튼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모든 변론에 뭐라고요? 라는 의문으로 응수하는 의문형 검사 루카스 모우라입니다. 모우라씨가 검사라니 이거 어찌 얼마 안 가서 무죄를 받고 풀려날 수 있겠는데요? 뭐라고요? 제가 비록 경기장에선 벤치 나부랭이지만 재판장에서만큼은 검사라고요, 검사! 검사도 검사 나름이지 최근 들어 저와 같이 경기를 뛰어본 적도 없으신데 무슨 근거로 절 신문하실 건데요? 벤치로 밀려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 친구는 나랑 같이 벤치에 있어야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주전감은 아니지 않아? 등과 같이 벤치 선수를 알아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검사님과 동급이라는 겁니까? 동급까지는 아니어도 저 못지않은 에이징 커브를 맞으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면 부상과 마스크 착용 때문에 부진한 거다. 부상만 완벽히 나으면 예전의 슈퍼선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라고 말씀하지만 글쎄요, 그러기엔 부상 전에도 꼴가몸을 이어가시지 않았던가요? 지난 시즌 커리어 하이를 찍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지만 그래도 검사님과는 눈높이부터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모르십니까? 저도 피고에 비해 전성기가 일렀던 것 뿐이지 파리 시절엔 제2의 네이마르란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쭉 내리막길이었기에 D가 안 났을 뿐이죠. 메시 한 명만 놓고 봐도 에이징 커브가 꼭 2차 함수 그래프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하락세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제 기량은 다시 한번 상승 곡선을 이어가며 3차 함수 그래프를 만들어낼 겁니다. 아니 피고 설마 이과였습니까? 이 정도는 문과들도 알고 있거든요. 아무튼 득점의 정체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폼은 조만간 다시 올라갈 테니 선발로 나오셔야 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한 시즌 부진했다 해서 에이스를 벤치로 보내버리면 성적에 이어 선수까지 두 마리 토끼를 놓치게 될 테니까요. 글쎄요, 히샬리송 선수는 에버튼 시절 왼쪽 윙어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피고를 벤치로 보내고 히케콜 3톱을 가동하거나 저 모우라를 인버티드로 이용한 모케콜 3톱을 가동한다면 성적만큼은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적을 잡긴 씨발. 그랬다간 유럽하는커녕 컨퍼런스도 힘들어질 텐데 FA컵 우승이 아니라 제가 FA로 떠나는 꼴이 보고 싶으세요? 이보세요 켄씨, 당신이 아무리 영국 최고의 손흥민 발악이라지만 이곳은 신성한 재판장이며 외부인의 끼어들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외부인이 아니라 변호사입니다만. 뭐라고요? 아니 언제부터 변호사를 시작하셨습니까? 변호사가 아니라 변호사라고요? 어제는 검사로 나왔으니 오늘은 변호사로 나와줄 차례. 반갑습니다. 비록 트로피는 아우디컵 뿐이지만 몸값만큼은 천억이 넘어가는 천억짜리 변호사 해리 케인입니다. 하여간 전생의 부부 아니랄까봐 다른 사람들은 쥐잡듯이 잡아놓고서 손흥민 선수 차례거든요. 이제 와서 변호를 하시겠다고요? 변호할 만한 선수니까 변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토트넘의 부진을 피고의 부진과 연결시키지만 이건 엄연히 각자의 문제입니다. 공격수가 골을 못 넣어서 팀이 이기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각자의 문제란 거죠? 일단 현재 토트넘의 전술이 측면을 넓게 벌리고 있다는 거 아시죠? 많은 공격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며 좌측 깊은 곳에서 윙백과 공격 기회를 나눠갔는데 피고가 어떻게 많은 골을 넣겠습니까? 지난 시즌이라고 뭐 다를 게 있었습니까? 선수도 같고 포지션도 같다면 이건 명백한 피고의 폼 하락으로 보입니다만. 지난 시즌 피고는 물론 살라의 폭발적인 득점으로 인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팀들은 이성과 측면 수비를 강화한 상태입니다. 피고 혼자 부진한 거라면 이것도 핑계가 될 수 있겠지만 현재 살라를 비롯한 모든 윙어들의 득점이 저조한 상태이며 10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는 전부 스트라이커라는 건 모르십니까? 하지만 알미론, 레시포드,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피고보다 한참 뒤처진다고 평가받던 윙어들이 현재 피고보다 훨씬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 피고와 살라가 동시에 에이징 커브를 맞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윙어의 득점이 살아나려면 팀이 공격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시죠? 앞선 4명이 어떤 팀에서 뛰고 있습니까? 뉴캐슬과 맨유, 아스날과 브라이튼 아니었던가요? 우승에 도전 중인 세 팀은 물론 브라이튼마저도 우리 토트넘보단 공격 기회가 많기에 이제 와서 팀과 전술을 탓한다는 건 너무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피고는 올 시즌 리그에서 45차례의 슈팅을 때렸으나 단 4번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뉴캐슬의 알미론은 41차례의 슈팅을 날려 9골이나 기록했죠. 이건 솔직히 피고의 결정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지난 시즌에 비해 결정력이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건 피고에게 운이 따르지 않았던 것도 없지 않습니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2번의 홈런을 날렸다면 한 번 정도는 날카로운 마무리를 보여줬으나 번번이 상대 키퍼가 말도 안 되는 선방을 보여줬기에 수비가 몇 명이든 드리블로 제껴버리고 상대 키퍼가 어떻든 간에 완벽하게 마무리하며 무려 득점왕까지 차지했던 게 지난 시즌의 피고입니다. 스탯이 전부가 아니라 해도 이렇게 반에 반토막이 났다는 건 피고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우리 토트넘의 경기력 역시 반에 반토막이 났다는 거 아시죠? 토트넘이 살아나야지만 피고 손흥민이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요. 애초부터 우리 토트넘은 피고와 변호사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한 팀이었습니다. 원래라면 변호사님께서 15골 넣을 동안 피고가 최소 10골 이상 넣어왔다는 거 아시죠? 피고 손흥민이 살아나야지만 토트넘이 살아날 수 있는 거라고요. 자자, 이렇게 싸운다 한들 정답이 나오겠습니까? 피고의 득점력은 물론 드리블 돌파 역시 지난 시즌에 비해 떨어졌다는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고를 벤치로 보낸다 해서 과연 토트넘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태롭지만 아직까진 토트넘의 에이스 자리를 지키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부진한 이유는 무엇이며 선수의 부활은 물론 팀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봐 파라티치, 자네가 처음 데려올 때만 해도 뭐라 그랬나? 페리시치만 있으면 왼쪽 윙백은 걱정 없다며? 아이, 예전엔 확실히 월드클래스라 불릴 만큼 위협적인 선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정료도 없이 데려왔으니 손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을 쓰고 안 쓰고 간에 어디 적당히 못해야지. 아주 그냥 만신창이가 따로 없는데 어떻게 손해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 선수 개인의 문제라기보단 토트넘의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콘테 감독의 전술도 그렇고 다른 수비들 역시 그 문제를 고치려고 데려왔던 게 페리시치라는 건 몰라? 문제를 고치긴커녕 새로운 문제를 만들고 앉았는데 뭐 두 분께서 싸우시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일단 재판부터 시작하시죠. 얼른 욕하고 싶어서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하긴 뭐 이미 끝난 경기를 갖고 화만 낸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케인 검사의 욕이나 듣고 스트레스나 푸는 게 정답이겠죠. 그럼 지금부터 맨시티전 역전패의 원흉 토트넘의 좌측윙백 페리시치의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페리시치. 피고는 이번 경기에서 마레즈를 완벽히 놓쳐버리며 역전골을 허용. 충격적인 역전패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아이 뭐 세 번째 골은 저의 실책 때문이었지만 나머지 세 골은 다른 녀석들의 책임이 크지 않았습니까? 다이어나 랑글레는 편하게 쉬고 있는데 저만 재판대에 올리는 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당은 씨발 아주 그냥 공격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시면서 잘하는 건 남탓밖에 없으시죠? 그러는 검사님은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흥민이의 감각적인 프리킥 패스를 허무하게 놓쳐버리며 동점골 기회를 날리시지 않았습니까? 경기장에선 우리 둘 다 선수였지만 재판장에선 제가 검사 그쪽이 피고라는 거 모르십니까? 제발 방출만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마당에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저 혼자 모든 잘못을 뒤집어 쓰기엔 억울하니까 말대꾸를 하는 거죠. 솔직히 이번 경기에서 흥민이는 철저히 외면하고 검사님에게 모든 패스를 몰아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도 못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애초에 전 흥민이의 패스를 받아야 득점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 모르십니까? 피고가 흥민이에게 주고 흥민이가 저에게 주었다면 적어도 한두 골은 넣었을 텐데 일단 흥민이에게 패스를 하지 않은 것부터가 당신이 벤치를 넘어 방출을 당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뭐 흥민이와의 호흡이 좋지 못했다는 건 인정하지만 솔직히 요즘 흥민이도 예전만 못하지 않습니까? 폼이 떨어진 녀석에게 패스를 할 바에 안 그래도 떨어져 있는 폼이 당신 때문에 2배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아니 어째서 그게 제 탓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부진은 페리시치 탓이라고 몰아갈 때도 반스만큼은 개인의 문제라며 감싸줄 땐 언제고? 물론 흥민이의 드리블과 슈팅이 예전같이 못한 것까지 피고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흥민이가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피고가 말아먹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윙어보단 스트라이커의 득점 가능성이 높다는 건 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때문에 흥민이 쪽으로 찌르기보단 전방에 계신 검사님께 측면 돌파야말로 상대 센터백들의 뒷공간을 허물 수 있는 필살기 중에 필살기라는 거 모르십니까? 맨시티가 괜히 홀란드를 냅두고 그릴리시한테 주겠냐고요? 아이 그거야 현재 그릴리시의 폼이 절정으로 올라있으니 그래서 지금 우리 흥민이가 그 시추 새끼보다 못하다는 겁니까? 아이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왼쪽 윙어의 기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수가 왼쪽 윙백이듯이 흥민이의 부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선수가 피고입니다. 흥민이의 침투 경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어도 모자란 마당에 돌아 들어가는 흥민이는 쳐다도 보지 않고 그저 어시스트에 눈이 멀어서 제 뚝배기만 쳐다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가끔씩은 쿨루셉스키 쪽으로 날카로운 반대 전환도 전방으로도 주고 반대로도 주고 하다못해 뒤에 있는 다이어한테도 넘겨주시면서 도대체 왜 우리 흥민이한테만 안 주시는 겁니까? 그야 앞서 말씀드렸듯이 흥민이의 폼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에 이런 씨발 개나 소나 토트넘이 지고 나면 흥민이를 까내리기 바쁘더라도 공격도 개판이고 수비도 개판인 당신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거 몰라? 뭐 흥민이와의 호흡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치만 저 페리시치의 개인 기량만큼은 어디 홀란드도 아니고 마레즈 하나 막지 못하는 형편없는 수비 능력이요? 아이 제가 원래 공격수 출신이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수비는 좀 부족할지언정 공격만큼은 지난 아스날전 기억 안 나십니까? 흥민이가 드리블 돌파 후 피고에게 찔러준 결정적인 패스를 멍 때리다가 날려놓고 공격 능력이 어쨌다고요? 나이가 들다 보니 눈이 침침해져서 패스를 제대로 보지 못해 침투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팀 내 어시스트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명품 크로스 하나만큼은 에메르송의 개떡같은 크로스를 받아왔기에 처음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칸셀루나 진첸코의 크로스를 보고 깨달았죠. 당신 크로스는 평범 그 자체이며 제 뚝배기가 슈퍼 울트라 뚝배기란 거 말이죠. 다른 건 몰라도 크로스는 솔직히 억가 아니십니까? 계속 그렇게 나오신다면 저도 별 수 없이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우리 토트넘의 피고를 변호해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크로스를 가르쳐 주었는데 변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애제자 에메르송 로얄을 변호사로 신청합니다. 에메르송이 변호사라니 지금 재판에서 지르고 환장하신 겁니까? 혹시 또 모르죠? 제가 이 재판을 360도 뒤집을지도. 360도 뒤집으면 제자리라는 거 모르십니까? 하여간 착한 것 말고는 잘하는 게 있어야 말이지. 아무튼 오래 살고 볼 일입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피고석에 있던 제가 변호사를 다 해보고 그래가지고 변호할 내용이 뭡니까? 뭐 일단 같은 윙백이니까 피고의 장단점을 확실히 알고 있겠죠? 그런 건 모르겠고 저 오늘 골 넣었습니다. 만년 구박덩어리였던 저 에메르송이 올 시즌 리그 첫 골을 넣었다고요. 당신의 득점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놓쳐버린 게 피고 때문이란 거 아시죠? 어디 주워먹은 득점이거나 얻어걸린 슈팅이 아닌 완벽한 침투에 이은 헤딩 원더골. 솔직히 저 오늘 좀 슈퍼맨 같지 않았습니까? 슈퍼맨이고 나발이고 변호할 내용이 뭔지나 말하세요. 아이 슈퍼맨은 백인이고 전 흑인이니까 슈퍼맨보단 블랙팬서가 어울리겠죠?
하지만 블랙팬서 3의 주인공으로 절 캐스팅하더라도 전 토트넘에 남아서 축구에만 몰두할 겁니다. 이 새끼가 진짜 보자 하니까. 그래서 변호할 내용이 뭐냐고? 자자, 아무래도 정상적인 변호가 힘들어 보이기에 이만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분데스와 세리의 우승은 물론 월드컵 준우승까지 이뤄냈던 한때 월클 페리시치. 하지만 어째 토트넘에선 손흥민 선수와의 형편없는 호흡부터 수비수가 맞나 싶은 엉망진창 수비까지 토트넘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피고 페리시치를 계속 믿고 써야 할까요? 아니면 벤치로 보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면 방출이라도 시켜야 하는 걸까요? 구독자 여러분의 선택은? 자, 지금부터 토트넘 최악의 수비듀오 다빈손 산체스와 에릭 다이어로 구성된 산다라인 방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 산체스. 피고는 팀의 후보 센터백으로서 나왔다 하면 호러쇼에, 나왔다 하면 실점의 비밀을 제공하며 팀의 패배를 안겨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기력만 놓고 보자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긴 하지만 그건 제 잘못이라기보단 다이어 선배의 잘못입니다. 파울도 피고 산체스가 범했으며 실책도 피고 산체스의 발끝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피고 다이어의 책임이란 겁니까? 회장님, 아니 판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이어 선배는 매 경기 끝없는 손짓으로 동료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전 그저 후배로서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기에 그 결과의 책임 역시 다이어 선배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증거라면 전세계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짓을 내왔으니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럼 다음으로 피고 다이어. 피고는 팀의 주전 센터백이라는 선수가 수비수가 맞나 싶을 정도의 실망스러운 경기력은 물론 산체스와 포로 등 수비가 부족한 선수들에게 잘못된 지시까지 해왔다는 죄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맞습니까? 솔직히 제 경기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마그라는 상대 선수는 막지 못하고 팀 동료의 진로를 방해한 것은 물론 형편없는 태클에 어이없는 패스를 일삼았지만 그래도 10번 중에 2번 정도는 수비에 성공하며 유럽 최고의 리그라는 프리미어리그, 거기서도 상위 6위 안에 들고 있는 팀의 주전 수비수가 10번 중에 2번밖에 막지 못한 게 지금 자랑입니까? 그리고 못할 거면 혼자 못할 것이지 그놈의 손짓은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센터백 중에서도 커맨더형 센터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의 조율은 물론 1차적인 후방 빌드업 역시 제 손짓 발짓에서 비롯되기에 커맨더는 씨발 상대 공격수에게 어디로 찰지 미리 알려주는 수준의 조율과 아무나 받아라식의 롱패스, 그리고 같은 팀 골키퍼조차 긴장하게 만드는 개떡같은 백패스만 남발하고 계시면서 커맨더가 어찌고 저쨌다고요? 아이 그래도 굳이 포지션을 따지고 보자면 이보세요 피고 다이어, 당신은 화장실만으로 모자라 경기장에서도 그저 똥이나 싸제 끼고 앉아있는 똥싸기형 수비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란 점 똥똥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검사님께서는 저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의 주장단이시지 않습니까? 함께한 수혈만 해도 자그마치 9년째인데 똥싸기는 조금... 제가 어디 틀린 말 했습니까? 똥싸개 소리가 듣기 싫으면 똥을 싸지 마셨어야죠. 아무튼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토트넘의 우승을, 아니 최소한 토트넘이 빅6에 남을 수만 있다면 팀 동료에게 서슴없이 쌍욕을 박을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시바른 검사 해리 케인입니다. 검사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전 잘못이 없습니다. 전 그저 다이어 선배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니까요. 이보세요 피고 536, 당신이 토트넘에 합류한 뒤로 당신 때문에 먹힌 골이 최소 30골은 넘을 것이며 당신 때문에 날린 승점이 최소 50점은 넘을 텐데 지금 건방지게 무죄를 호소하겠다는 겁니까? 아이 뭐 무죄까진 아니어도 근데 전 아직 수감 번호가 나오지 않았는데 피고 536은 무슨 뜻이죠? 당신을 아약스에서 데려왔을 때 그 이적료가 자그마치 536억, 주전은커녕 후보로 뛸만한 기량도 없는 선수가 라파엘 바란과 비슷한 가격이었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도 하얀 산체스라 불리는 맥과이어 선배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토트넘 센터백 중엔 가장 비싼 금액이었으며 리그 정상급으로 자라날 만한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선수였죠. 하지만 이딴 후 6년간 떡상은커녕 떡락만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까? 솔직히 충분한 기회만 부여받았다면 저도 자라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체티노를 시작으로 무리뉴, 누누, 콘테, 스탈린이, 심지어 현재 감독 대행의 대행으로 계신 메이슨 형님조차도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시니 뭐 어디서 망치로 머리라도 맞고 왔습니까? 당신이 토트넘에서 뛴 경기만 해도 자그마치 102경기로 알고 있는데 기회를 안 주긴 씨발. 아이 뭐 경기를 못 뛰었다기보단 한 경기에서 작은 실수만 하더라도 다음 경기에서 바로 벤치에 박아두셨다는 말이죠. 솔직히 기량이라는 건 꾸준하게 경기에 나올수록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은 실수는 씨발. 당신이 6년간 수집한 카드만 19장, 6년간 내줬던 PK 역시 그 못지 않다는 거 모르십니까? 로메로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는 순간 단순히 로메로의 공백을 걱정한다기보다 이런 씨발 오늘도 산체스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팬들의 우려가 집에 적이라는 거 아시죠? 쉽게 말해 당신은 더 이상 자라날 기미가 없으며 더 이상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는 선수도 아닙니다. 아이 그치만 제가 없으면 로메로 선배의 공백은 누가? 아무리 우리 토트넘의 수비가 부족하다지만 당신 같은 백급 센터백은 필요 없으니 군소리 말고 팀에서 꺼져달란 말입니다.
다음은 제 차례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하기 저도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가 산체스보단 낫지 않습니까? 토트넘이 여름에 센터백을 영입한다 해도 기껏해야 한 명에서 두 명 사이일 텐데 새로운 감독이 4백을 쓸지 3백을 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팀에 남을 수 있는 전문 센터백이라면 로메로와 랑글레 그 두 명뿐이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지금 저와 산체스는 물론 로든과 탄강가까지 쫓아내시겠다는 겁니까?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산다라인보다 끔찍한 게 로탕 라인인데 당연히 4명 다 정리해야죠. 4백을 가동하더라도 센터백은 최소 4명에서 5명이 필요합니다. 원활한 로테이션을 위해서라도 저 하나쯤은 남겨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똥수비 4인방의 큰형님으로서 총대를 메고 나가도 모자란 마당에 설마 재계약을 꿈꾸시는 겁니까? 솔직히 A급 센터백을 영입할 수만 있다면 주전 자리에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장 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주전으로도 모자라 주장까지 노린다고요?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발상이 가능하긴 한 겁니까? 현재 주장인 요리스 선배가 은퇴를 앞두고 계시며 부주장인 검사님께서도 팀을 떠날 확률이 높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자기 주장은 역시 자기 주장은 씨발 제가 행여나 팀을 떠난다 해도 호이비에르부터 흥민이까지 주장을 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핑계로 팀에 남을 생각 마시고 좋은 말로 할 때 꺼지란 말이야 이 똥쟁이 새끼야. 자자, 검사 측의 신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변호사를 모셔보겠습니다. 혹시 없습니까? 그렇다면 별 수 없군요. 토트넘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저 다니엘 레비가 두 피고를 변호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선수가 궁지에 몰려있을 때 그들을 지켜주는 게 바로 회장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회장의 역할은 씨발 어떻게든 저것들을 다음 시즌까지 끌고 가면서 돈 좀 아껴보겠다는 속셈을 제가 모를 것 같습니까? 이거 안타깝게 걸려버렸군요. 하지만 두 명을 동시에 방출시켜버리는 거 너무 정내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지독한 빡빡이 같은 일하고 뭐 좋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쫓아내지 않는다면 정작 팀을 떠나게 되는 건 저 해리 케인이라는 것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500억 정도는, 아니 선수 한 명은 지킬 수 있겠군요. 그럼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트넘 최악의 센터백 산체스와 다이어 중에 한 명만 쫓아낼 수 있다면 똥쟁이 다이어, 파울쟁이 산체스? 누굴 먼저 쫓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